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예요. 이행강제금. 자, 과태료 한 번만 딱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일단은 쌍걸 1번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물 짓기 전, 건물 짓는 도중, 건물 짓고 난 후 세 가지입니다. 건물 짓기 전 허가 또는 위반하게 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물 짓는 도중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요. 건물 짓고 난 다음에는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방금처럼 쌍걸 2번, 1번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부과 금액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원칙적으로 요 네 가지가 거의 99%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요거 건폐율 위반, 또 용적률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입니다.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가 위반이죠. 허가받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위반이죠. 자, 요건 뭐냐? 얘들은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몇 프로? 100분의 50이죠. 그죠? 50% 곱하기 위반 면적 이하. 그죠? 위반 면적에다가 각각 위반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100%지만 어떤 거는 70, 80, 90 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반 면적 그대로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면적 이하인데, 자, 저를 보세요. 이럴 때 건폐율이다. 건폐율. 폐율. 몇 프로? 80%죠. 이하까지죠. 용적률은 얼마? 요거 90%.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몇 프로? 90%. 90%. 허가는 동그라미. 허허. 다네. 100%. 다. 신고는 몇 프로? 70%고. 신고. 이렇게. 몇 프로? 신고 70%. 이야. 숫자. 뭐 이렇게 하면 다 아는 것들이죠. 기타.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1년에 2회 이내. 한 번 더요.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요. 4번 하필이면 위반한 건축물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등일 때는 여기서 2분의 1 범위 여기 나온 금액에 다시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시 또 조례로, 횟수도 5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5번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점 위반이다. 50% 범위 내에서 가중, 80이면 최대 120까지, 그죠? 가중한다. 그 다음에 6번, 7번 묶으세요.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문서로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고 난 다음에 부과할 때도 문서로 한다. 우리가요, 3, 4번 딱지,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와도 문서입니다. 그죠? 문서. 그 다음에 8번. 부과 절차 등등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요. 9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법률마다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을 일단 받아 이행하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액까지 내지 아니하면 세금 걷듯이 징수한다. 지방세배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한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줄여가지고 그냥 분쟁위원회 이래 부릅니다. 뭐라고요? 분쟁위원회. 자, 이거는 이 부분은 가끔 나오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분쟁위원회 설치인데 어디 설치하느냐?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에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조정은 분쟁 시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조정위원회, 조정이고요. 조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조정을 줄여가지고 재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국토부에. 어디에? 국토부에 분쟁위원회를 둡니다.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러면 분쟁위원회 두는데, 자, 저를 봅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건축 관계자. 먼저, 삼각관계입니다.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전문, 줄여서 전문 기술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이렇게 해놓고요. 저를 봐요. 어떤 분쟁이냐. 먼저, 요렇게. 건축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와의 분쟁.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것이 바로 1, 2, 3번이고요. 저를 봐요. 4, 5, 6이 뭐냐? 건축 관계자, 지들끼리 분쟁. 전문 기술자, 지들끼리 분쟁. 인근 주민, 지들끼리 분쟁이 여기시 4, 5, 6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상관 2번, 분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무조건 15명 이내입니다. 몇 명? 15명 이내고요. 바로 위원 중에서 짱 뽑죠. 누가? 국장이 위촉하고요. 3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는 4번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5번 결격 사유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요. 3번 분쟁의 조정 등. 자, 1번 읽어주시고요. 2번 조정은요 무조건 조정해달라. 그 중에서 한 명 이상, 최소 한 명 이상이 신청하면 돼요. 하지만 재정은 조정이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당사자 합의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정은 한 명 이상, 그 다음에 재정은 합의, 조일체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정은 1, 재정은 합의, 조일체합. 다 같이 시작. 조일체합. 한 번 더 시작. 조일체합. 3번 조정은요 신청받고 60일 이내에, 재정은 120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조정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3명, 재정위원회 5명이고요. 5번 그 위원회는요 당연히 끝에 위원장이 뽑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6번 보세요. 조정과 재정위원회 회의는 전원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저를 보세요. 3명이잖아요. 그 3명 전원 출석에 2명 이상, 5명 전원 출석에 3명 이상입니다. 이것이 과반수 출석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7번 뭐 읽어주시고 넘기세요. 8번 조정이 되면 그 조정안 작성해서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면 9번에 며칠 내에 15일 내에, 조정은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됩니다. 만약에 10번 수락하게 되면 당사자, 양쪽 당사자하고 그 조정위원회 전부 다의 사인, 즉 기명 날인합니다. 조정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명 날인한다. 11번 날인하게 되면 서로 뭡니까? 합의가 성립된 걸로 간주한다. 뭐 재판상 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이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한 거니까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12번은 뭐냐? 조정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전원 합의를 해가지고 재정 신청 후에 만약에 재정을 했다면은 그때 얼마? 60일 이내에. 저를 봐요. 60일 이내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재정이 안 되면 이제 소송 거는 건데 60일 이내에 소송을 안 걸었다면, 또 소송을 걸었을지라도
60일 이내에 철회했다면 그때는 재정 결과대로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바로 마지막 줄. 그죠?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13번. 조정 등을 조정이든 재정이든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데 바로 뭡니까? 당사자가 너희들이 부담해라. 근데 꼭 보면은요, 이긴 자는 안 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조정은 조정위원회, 재정은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반반씩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몇 개만 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중앙건축과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설치 의무 국장, 시도, 시군구. 국장은 중앙, 시도, 시군구는 지방 되겠죠. 그죠?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등등 뭐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상관 2번 중앙건축위원회는요, 딱 하나만 보세요. 심의사항 중에 하나만. 1번 표준 설계도서. 표준, 기준, 표준. 국장이 하지. 그러니까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번 밑에 구성. 그냥 안 보고 넘어간다기보다도 몇 개만 보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위원장 등등 포함해서 70명 이내입니다. 2번 위원은 공무원, 그 다음에 학식, 경험 풍부한 자 중에서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요. 3번 위원장과 부위원장, 국장이 똑같이 임명 위촉.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한 차례 연임할 수가 있고요. 자, 지방은요, 심의사항인데 1번 건축선의 지정, 다중이용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데 이거 다음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아닌 것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표준 설계도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자. 안 보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죠. 구성 25명 이상 150명 이하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법을 모두 마치고요. 자, 주택법 같이 또 보겠습니다. 주택법. 자, 용어정의 파트에서는 몇 번 얘기했듯이 무조건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도 많죠.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맞춰야죠. 주택이 뭐냐? 바로 끝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그러니까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 그죠? 근데 가끔 자꾸 지문에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단독과 공동이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단독과 공동이 건축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뭡니까? 일반적인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공간 포함해서 건축법이고 주택법은 공간을 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거만 빼면 돼요. 공간 없잖아요. 공동은 건축법상 뭡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주택법은 네 번째 기숙사를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 분류가 건축법과 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상가로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1번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러니까 전체는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은 방마다 101호, 102 있어도 전체는 등기부가 하나이고 소유주가 한 명인데, 그렇죠? 안에 있는 101호, 102, 103호, 즉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없는 동그라미에서 이걸 자꾸 있는으로 바꿔 나와요. 세입자들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전체가 하나입니다. 없는. 특히 기역과 니은 읽어주시고요. 디귿 숫자죠. 건설할 때에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 리을 면적도 3분의 1 이내.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그 정도만. 2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밑에
구분된 공간에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이게 어찌 보면 반대죠, 그죠? 예. 각 세대별 안쪽에 방방방마다 구분 소유 안 됩니다. 왜? 이겁니다. 전체가 세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3번에 국민주택, 그 다음에 민영입니다. 1번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주택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대형 주택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소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겠죠, 그죠? 바로 중형주택 이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자, 밑에 보시면은, 그 누가 짓느냐? 1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다 같이 시작!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한마디로 여기서는 공공사업 주체다. 하지만 민간도 가능합니다. 니은,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 즉, 민간도 얼마든지 지원받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번 민영은 뭐냐? 국민주택을 제외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말하지만 간혹 가다가 뭐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하면 틀립니다. 왜? 국민주택도 얼마든지 지원받아서 민간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기 중요하죠.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주거 주택 면적이 줄여가지고 면적이 1호 단독이죠. 단독 세는 단위 1호, 2호 이거고요. 1세대는 공동입니다. 단독 2든 공동이든 85 이하까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니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닙니다.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몇 가지? 100가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85 제곱미터 주거적 면적입니다. 이하지만 세대 몇 가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포괄적으로 다 말할 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네 글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85 이하인데 규모라 하면은 예외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독은요. 그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제외하는데 다만 지하실이 거실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2번 공동 외벽의 내부선 기준입니다. 그러면 단독은 외벽의 중심선이다. 왜? 저를 봐요. 주택법은요. 건축법의 특별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택법으로 적용하고 여기 없으면은 건축법 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중심선입니다. 하지만 공동은 뭐라고요? 외벽의 내부선이다. 요게 만약에 외벽의 중심선 하면 틀리겠죠? 4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몇 번 봤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나오죠, 그죠? 그거 보시면은 먼저 300세대 미만입니다. 뭐라고요? 또 뭐죠? 국민주택 규모. 여기까지 보면은, 원칙 85세대 100까지네? 라고 보지만, 뒤를 딱 보는 순간, 어디 지역에서? 도시지역이다. 라는 말 때문에, 85 이하까지구나. 왜? 100까지는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까지? 85 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 김에, 저러분 하는 김에,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합니다. 얘는요, 자 보세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또 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거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 부분 문제 나올 때 지문 등장합니다.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정리해야 돼요. 물론 요거 두 개는
뒤에 공부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나오는 파트에서. 하여튼요, 도시형은요, 얘는 그게 두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었죠? 자, 원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이 있다. 근데 원룸형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파트고, 겉에서 보기에는 연립이고, 다세대인데, 현관문형으로 들어가니까 원룸 구조이다. 단지형이다. 현재 일반 주택 등등이 전부 다 단지형이에요. 아파트 다 1단, 2단지 있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아파트를 단지형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 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연립하고 다세대는 현재 없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면적이 얼마 이하예요? 무조건 50 이하. 얘는 얼마죠? 얘는 무조건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얼마? 얘는 말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죠? 85 이하. 그죠? 85제곱미터 이하까지다. 그러니까 연립과 다세대는요, 때에 따라서 50, 80 다 되지만 아파트는 무조건 50제곱미터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이 1번에 기억 있죠, 그죠? 50 이하 원룸 주택에서 니은 됐고 읽으시고 디귿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의 하나의 공간 한마디 원룸인데 면적이 30 이상일 때는 원룸으로 하여야 하지만 투룸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리을 지하층은 하지 마라.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원칙상 4계층까지죠, 그죠? 4계층 이하인데 각각 뭡니까? 심의 거쳐서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알아두기 보겠습니다. 건축 제한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상주택과 그 밖에 현이 일반 주택이죠.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동을 달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건축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음은 예외이다. 가능하다. 1번 원룸형 주택 플러스 일반 주택인데 대형 주택인 85초가 1세대 일명 주인 세대 하나 가능하고요. 2번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은 땅값 셉니다. 이것저것 다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토지 활용도가 너무나 낮아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때는 뭐라고요? 원룸형과 일반주택 가능하다. 원룸형과 일반주택 도시형 외니까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일 때만 얘기고요. 2번은 뭐냐? 도시형끼리도 원룸형과 플러스 단지형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왜?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을 같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죠? 101동이 30평이면 다 이르지. 뭐 1층부터 10층까지는 면적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다. 거의 없죠. 드물고요. 아예 없다고는 못 보지만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밑에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국장은 주택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몇 프로? 75%. 가로 안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 시에는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여기서 75%와 100%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로 5번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처럼 쓰니까 주택에 준해서 주택법으로 관리하겠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인데 4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4개. 나머지 기타를 해서 넣었는데요. 요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가끔 뜨기 때문에 줄 끈 거 있죠. 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1번 임대주택. 임대가 목적이죠.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있고요. 2번 토지임대부 분양이 뭐냐? 토지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 가지고 건축물과 복리만 그에 대한 소유권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게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3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이 뭐냐? 줄근 거 보세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고요. 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라면 다 이렇게 건설해야 됩니다. 승인. 건축법 말고 주택법상.
4번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기억, 실내 공기에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요거는 니은입니다.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전부 다 건강 친화형이다. 500세대가 안 되는 것은 뭐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지만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이다. 장수명 주택,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100년 주택. 100년 동안 끄떡없는 주택. 왜 그럴까요? 재건축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자재, 폐자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얘기했죠, 그죠? 지금 세종시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최초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오랫동안, 100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내구성 갖추고, 밑에. 대신에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은 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 인테리어식이죠. 일종의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은 있습니다. 이 방구조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내력벽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방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니은 1000세대 이상 최소 일반 등급. 이게 일반 등급 뭐 우수, 최우수가 있는데 일반 등급은 최하 등급입니다. 하여튼 간에 1000세대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최하 등급인 일반 등급 이상 등급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 거기까지입니다. 공공택지가 뭐냐?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 주택건설, 국민주택 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5번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기구 조성 사업. 요것도요 동그라미 하세요. 기업형이도 무조건 공공사업자입니다. 무조건 어디든지 공공사업자고요. 수용 방식입니다. 줄여가지고 공공수용. 다 같이 시작. 공공수용이고요. 6번 동그라미 하세요.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사업자, 공공시행자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용 방식입니다. 공공수용, 공공수용. 그러니까 6번에서 알 수 있는 거. 저를 봐요. 일단은 민간시행자는 무조건 X. 민간시행자 X. 무조건 수용 방식인데 환지 방식 X. 그러니까 뭐 민간시행자가 등장하는 순간 그 지문 틀렸습니다. 환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 지문 틀린 겁니다. 하나 더. 정비법상 정비사업 X.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이 아니에요. 공공택지도 아닙니다. 세 개 아시겠죠? 민간시행자 X, 환지방식 X, 정비사업 X. 이런 것들. 방금 말했던 이 내용이 지문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7번 경제자유구조 개발사업도 수용방식이 있죠. 그 외에 8번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10번에 공익사업 등등 있다. 8번에 주택단지 저를 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단지가 이래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의 단지인데 당연히 하나의 단지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의 단지인데 하필이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때는 뭡니까? 각각 별개로. 이게 A하고 B 뭐라고요? 각각 별개로 본다. 어떤 경우나 여기가 하필이면 철도다. 그러니까 왕래가 어렵잖아요. 철도다. 고속도로다. 자동차 전도로다. 방금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인도가 없고 인도가 없으니까 횡단보도도 없다. 횡하려다가 횡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돼. 일단 각각 별개다. 그리고 도로업이다. 그냥 여러분 했잖아요. 시험 끝난다. 뭐 하겠습니까? 여행 갈 때 20일 동안 어디 가라? 팔도 유람해라. 딱 20일만 가세요. 21일 가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딱 20일 동안 팔도 유람해라. 일반 도로 얼마 이상? 너비가 20m 이상. 도시 군계획 시설 예정 도로 얼마? 8m 이상. 요까지. 특히 요거. 숫자 가지고 얘만 틀리게 해요. 그 정도로만
체킹하시고요. 상가로 보면 부대, 복리 구분해서 비교할 줄 알면 돼요. 부대,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 도로, 건축 설비,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공중화장실. 2번 복리,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 기업, 어린이 놀이터, 근생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이거 10번입니다. 기간시설 및 간선. 더 중요한 건 기간 아닙니다. 간선시설입니다. 일단 뭐냐? 기간시설은 뭐냐?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이런 것들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전기와 가스와 난방을 아파트 밖에 있는 도로와 공동구에 있는 전봇대에 있는 전기, 가스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간선시설, 안과, 박. 그러니까 저를 넘기세요. 리모델링. 자, 1번 대수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그 두 가지입니다. 대수선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일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대수선만 하겠다. 이거는 사용승인 이후, 사용공사 이후 10년만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1번 대수선 옆에 적으세요. 땡땡 10년 경과. 그리고 2번은 뭐냐? 일부 증축을 포함한 것은 뭐라고요? 15년 경과입니다. 증축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요, 증축이라는 표현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건물이 이래 있어요. 이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1동입니다. 옆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102동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그죠? 있겠죠. 102동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증축한다 가정하자고요. 그럼 우리 방법은요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위로 올리든지 옆으로 늘리든지 별도로 이렇게 하든지 이거 3가지인데 상식적으로 별도로 할 수 없잖아요. 도로가 어떻게 이걸 옮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옆에도 땅이 없잖아요. 옆으로 늘리는 것도 어려워요. 늘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좁아지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위로 올라가는 뭡니까? 수직 증축형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용어가 나온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이지만 그중 뭐라고요? 수직 증축형밖에 없다. 일부 증축 포함해서는 15년 경과다. 이럴 때 전용 면적의 30% 이내까지, 그 면적이죠. 어떤 집 30%인데 가로 안에 8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중형주택 중에서도 85짜리 포함해서 그 이상은 30%까지, 85 미만 전부는 40%죠. 그러니까 중소형 주택은 더 많겠지, 그죠? 하여간에 30% 되었던, 40% 되었던 요 면적을 전부 합산합니다. 합산한 만큼 위로 전부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면적 범위 안에서 전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만 3번. 아시겠죠? 면적이 남아도 그 면적 범위 안에서 세대수의 15% 이내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줄 공용 부분 있죠. 공유 부분. 그분도 당연히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니다.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올라가는데 옆에 계단 안 한다고요?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렸습니다. 계단이 없어. 뭐 어떡할 거야? 그는 당연히 거의 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의무적이지만 자, 하여튼 간에 그렇고요. 이럴 때 방금 저 그림처럼 옆으로 별도로 위로 합해가지고 세대에서 증가형인데 일반적으로는 위로 올리는 수직 증축형밖에 안 되더라. 이럴 때 동그라미 3번의 마지막 줄, 그죠? 수직 증축형은요, 기업 3계층 이하까지밖에 안 된다. 나머지 대통령령으로 그 세부적으로 정한 얘기입니다. 정했다니까요. 어떻게 정했느냐? 15층 이상 되면은 3계층까지 하고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인데 저를 보세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게 뒤에 배우잖아요. 안전진단 하잖아요, 또요. 해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건물과 달리 뭔가 좀 철심히 보니까 3개가 아니고 2개네? 3계층 올리면 무너져. 2개도 안 돼.
한 개씩 올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안전진단, 또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거니까, 용어정의니까요. 니은, 그러니까 수직 증축적 위로 올리려면은 옛날 처음에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들을 가지고 있을 것. 쉽게 말하면 설계도면 가지고 있을 것. 여러분들 가끔 TV 보다 보면은 이런 거 기억나죠? 다세대 건물, 다금 건물, 건물 짓다가 폭삭. 요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설계도면이 아마 없을 겁니다. 설계도면이 있었으면은 설계도면을 하게 되면 이 건물 더 이상 못 올려 하면 못 올린 건데, 없으니까 올리다가 아마 좀 사고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하죠, 설계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면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 팔 때에도 그냥 파는 거하고 도면 같이 주면서 파는 거 다릅니다.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게 여러분이 건축주가 돼가지고 애초부터 내가 여기 살려고 건물 질 때는요, 좀 튼튼해집니다. 일반적이야. 철심 막 2개 넣고 3개 넣고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3개만 넣어도 되는데 1개 더는 할 수 있어요. 좀 더 뭔가 모르게 튼튼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짓는 것은요, 그냥 딱 원칙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딱 3개면 딱 3개만 집어넣고요. 그리고 10만원짜리면 한 8만원짜리 집어넣은 거래. 조금 그렇게 해요. 불법 아니니까. 왜? 파는 목적이니까. 또 그런 양반들이 꼭 설계도면 안 줍니다. 왜? 뽀는 아니까. 불법 아닙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좀 불행이잖아요. 이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살 때에 우리 중개업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그죠? 할 때에 이것도 알아보는 건 좋아요. 이 건물 단독주택 지을 때에 건축업자가 팔려는 목적으로 지었는가? 아니면 여기 있는 건축주가, 집주인이 본인이 살려고 본인 직접 시공자를 계약해서 본인 직접 지었는가 따라서 그 집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같은 값이라면 후자 쪽이 좋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은 중개할 때 그런 것들 잘 감안해가지고 중개하면 실력 없잖아요. 무조건 얼마 하지 말고 사실 이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라요 하면서 그죠? 해주면은 의뢰인이 굉장히 신뢰를 가질 겁니다. 자, 12번 공부. 하나의 주택단지에, 자, 요건 밑에 보세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내가 여기다가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땅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10개 동이나 20동 지어야 돼. 그럴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동시에 받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짓겠다고 받아요. 이때 나누는 것이 도로죠, 그죠? 얼마죠, 이게? 얼마? 6m. 여기가 109. 여기가 209. 이렇게 나누어서 짓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은 같이 받아요. 받은 다음에 얘는 뭡니까? 109는 착공신고 몇 년 이내 착수합니까? 얘는 5년 이내 착수하잖아요. 승인 받고. 얘는 얼마요? 얘가 착수하고 얼마요? 2년 이내 하잖아요. 하여튼 얘가 먼저 착수하니까 당연히 착공신고도 얘가 먼저 하니까 당연히 둘은 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을 지어도 얘가 먼저 지으니까 사용검사 당연히 별도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받지만 착공신고도 별도, 사용검사도 별도고, 그리고 아무리 나누어도 한 공구에서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은 지어라. 그 전체 최소 얼마? 6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2번과 3번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